가지고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냐. 존나 병신 같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이건 소나타 깡통 휠에서나 보던 한 번 더 쥐어짜서 팔아먹어보자. 차주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우디 A6 그리고 BMW 영원한 라이벌은 아닙니다. 자, 이 영상 시작하면서 맞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차를 깔 거예요. 네, 차주분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요청을 드렸는데 5시리즈까지 또 협찬을 해주신 3일 회계법인 다니시는 차주분 감사합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 경쟁 모델을 저희가 완벽하게 지금 판매되고 있는 모델로 딱 붙이지는 못했어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20년식 이 A6 40TDI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에 구매하신다라고 했을 때 지금 딱 이 모델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6,600만원이고 여기서 지금 프로모션이 1,200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한 5,40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는 연식이 지금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냥 외형적으로 이제 사이즈, 수치 같은 거를 비교하는 데만 여러분들한테 좀 예시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이 녀석과 붙여서 비교를 해드릴 모델은 BMW 520D 럭셔리 모델, 후륜 모델 52 버전입니다. 2020년 7월부터 출고되는 차량들은 52 버전으로 출고가 되어 상품성이 좀 더 강화된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나오기 전에 옵션을 조금 더 강화해서 한 번 더 쥐어짜서 팔아먹어보자 라는 차원의 그런 모델이 나오는 거죠. 그 모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할인이 800만원 들어가고 있는 그 모델, 네, 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비교한다라고 했더니 520i를 원래 코오롱 모터스에서 협찬을 해주시기로 했었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뭐 BMW에서는 코오롱에서 받아오고 이거는 차주분한테 받아오고 이런 상태에서 얘를 까버리면 또 좀 말이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차주분께 좀 연식이 된 거라도 520D를 따로 섭외해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둘이 500만원 차이가 나겠네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500만원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텐데, 네, 이 500만원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네, 이 리뷰 영상을 함께 즐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관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외관, 이 외관이 참 할 말이 많은데 디자인 같은 거는 주관적이니까 네 멋대로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이 휠 말이죠. 이 휠, 이건 소나타 깡통 휠에서나 보던 그런 휠이 아우디 A6에 들어가 있다. 아니, 그래도 아우디라는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그 중에서도 A6라는 럭셔리 라인이란 말이죠. 아무리 그 중에서 깡통이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그런 모델에 아무리 깡통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휠은 좀 이런 휠은 지금 뭐 얘도 18인치고 얘도 18인치예요 둘 다 18인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20년 7월부터 판매되는 520D 깡통 모델, 그 모델에 들어가 있는 휠도 스포크가 많은 18인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가격 차이가 도대체 얼마나 날까요? 우리가 뭐 100만원짜리를 사면서 50만원 100만원 뭐 이거를 어떻게 아끼냐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차피 지금 이 두 차량 다 출시 가격 자체는 6천만원 중반대에 나와 있는 차량들이란 말이에요. 할인을 얼마 한 걸 떠나가지고 이 휠 하나 때문에 진짜 이건 소나타급도 아니고 거의 뭐 아반떼급으로 보인다. 지금 정말 이 차 전체의 디자인을 정말 다 배려놨다. 다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드레스를 입거나 아니면 수트를 쭉 빼입고 그 아래다가 삼선 스랩바를 딱 신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저 사람은 와 정말 옷을 잘 입었지만 그냥 단지 삼선 스랩바를 신었을 뿐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존나 병신 같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딱 그 꼴이에요. 지금 이거는 좀 심했다. 그리고 아무리 이 차량이 2륜구동에 뭐 디젤에 DCT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연비를 좀 최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스펙을 가진 차량이라고는 하나, 그래도 그렇지 타이어 폭이 앞뒤 둘드로가 뭡니까? 둘드로가 둘드로 요즘에 소나타에도 235가 들어가는 세상이야. 아이씨 목 아파. 둘드로는 너무 심했다. 차 무게랑 타이어의 이 폭 자체가 이 접지력에 있어서 밸런스가 전혀 안 맞는 느낌이에요. 대표적으로 이 타이어가 아무리 연비 위주의 타이어라고는 하지만 나름대로 브리지스톤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있는 그런 타이어란 말이죠. 그런데 비가 살짝이라도 내려 있는 상태에서 악셀을 조금이라도 깊게 밟는다, 혹은 브레이크를 살짝이라도 깊게 밟는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여지없이 타이어가 슬립이 난다는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결국에 그 말은 뭐냐, 고속주행을 할 때 그리고 코너를 감을 때, 하다못해 그냥 시내 주행에서 코너를 조금만 강하게 감아도 빗길에서 차가 쭉 날려서 미끄러져 버린다. 이거는 사실 차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이 타이어를 좀 너무 심한 걸 가지고 들어왔다. 타이어 스펙 그리고 휠 디자인, 이거는 진짜 뭐 할 말이 없다. 차라리 할인을 좀 덜 해주고 휠을 좀 이쁜 걸 꽂아가지고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냐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쪽을 봤을 때 앞쪽 뭐 BMW야 뭐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뭐 얘는 뭐 그렇다 치고, 지금 아우디 같은 경우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C7 모델의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그 아우디만의 깔끔하면서도 이쁜 맛, 좀 단아한 맛, 좀 그러면서도 그 전체적인 쉐입 자체가 좀 굉장히 럭셔리하고 뭐 이런 맛들, 그리고 그 아우디 마크가 그렇게 정갈하게 딱 들어갔을 때 잘 어울릴 수가 없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C8 이거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 C8 모델부터는 디테일들이 좀 너무 많아지면서 살짝 좀 조잡스러워진 느낌이 강하게 든다. 차주분 죄송합니다. 네. 자, 그리고 밖에서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느냐, BMW 같은 경우에는 주행보조 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이 전면 글라스에 카메라가 2대, 아우디는 1대, 그리고 앞쪽 그릴 쪽에 들어가 있는 레이더는 둘 다 하나씩입니다. 여기서 하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우디 A6 이 전면부에 요 레이더가 들어가게끔 생긴 이 칸이 2개가 있잖아요. 요 2개가 원래는 레이더 말고 라이다가 2발 딱 박혀서 그 최상급 주행보조 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그런 좀 센서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라이다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량은 라이다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왼쪽 거는 깡통 안에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거는 라이다가 아니라 그냥 레이더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레이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주행보조 장치 구동을 위한 하드웨어적인 스펙만 보기에 BMW가 더 앞서고 있다. 실제로 차선을 인식하는 능력, 좀 어두운 길에서 차선을 인식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모두 BMW가 더 앞서는 부분이 있다. 그 외에 또 외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 뭐 딱히 BMW 대비해서 뭐 더 커 보인다거나 보기 싫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못 느끼시겠죠. 못 느끼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운전을 할 때 좀 더 와이드한 시야각을 편하게 보여주는 거는 아우디가 더 낫다. 뭐 밖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우디가 아쉬운 게 이번에 신형이 나오면서 BMW보다 전장도 더 길어졌고요, 전폭도 더 넓어졌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우디가 훨씬 더 포스가 있고 훨씬 더 세단으로서의 그런 좀 멋이 느껴지고, 그리고 옆라인에서 봤을 때, 옆라인은 이 C필러 쪽 글라스 라인 사실 이렇게 얇게 눌러서 길게 빼놓은 거, 이게 사실 옆라인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BMW에 동그랗게 이렇게 말아놓은 이런 디자인보다는 얘가 훨씬 더 이런 좀 옆라인에서 봤을 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옆라인은 어쨌든 휠 때문에 그냥 개 조졌다 라는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서, 트렁크 먼저 확인하실까요? 트렁크로 가시죠. 요즘에 아우디가 뭐 A8이고 Q8이고 A6고 전부 다 굉장히 즐겨 쓰는 게 구라 머플러, 이 구라 머플러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아우디라는 이 브랜드 때문에 이 구라 머플러가 좀 많이 묻혀가지고 크게 좀 보기 싫지 않은 부분이 또 뭐 없잖아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 구라 머플러는 이 아우디라는 프리미엄 브랜드와는 좀 너무 좀 걸맞지 않은, 차라리 그냥 이쁘게 뭐 크롬 라인으로 한 줄 쫙 빼줬으면은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이 A6도 마찬가지, 그리고 5 시리즈도 마찬가지, 둘 다 전동 트렁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 제조사에서 발표하는 자 우리 차 트렁크 몇 리터입니다 라는 말은 절대 믿지 마셔라. 그 몇 리터면 뭐하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했을 때 바닥 면적이 요만큼인 상태에서 높이가 한 500m라고 생각해 보시죠. 높이가 500m, 바닥 면적이 요만큼이고 높이가 500m면 와, 어마어마한 리터 수를 자랑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바닥 면적이 요만큼이면 우리가 도대체 이 안에 도대체 뭘 넣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 넣습니다. 자,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트렁크가 몇 리터다라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바닥 면적, 실제로 우리가 바닥에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의 짐들을 적재할 수 있느냐, 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두 차량이 동급 세그먼트고 같은 독일의 프리미엄 브랜드라고는 하지만 트렁크 사이즈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 깊이, 바닥 면적입니다. 바닥 면적의 깊이가 120, BMW 같은 경우에는 110이에요. 자, 그런데 이 폭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BMW 같은 경우에는 폭이 85, 그런데 아우디는 105. 다시 말해서 이 폭 자체가 20cm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폭 자체가 20cm가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다가 이 뎁스, 깊이 자체도 10cm가 더 얘가 넓다. 그래서 사실 제가 딱 눈으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눈으로만 봐도. 네,
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뭐 보여드리고 있지만 눈으로만 봐도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트렁크 차이가 이 정도로 난다라는 거는 그 BMW 뭐 독일 수입 세단은 다 좋은데 트렁크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나는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 아우디 A6만큼은 좀 예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운전석에 앉았는데 일단 시동을 걸기 전부터 좀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아우디라는 브랜드는 독일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3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A6 절대 엔트리급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뭐 많은 여성분들께서는 그 하얀색 아우디 A6 그 아우디 마크에 대한 환상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그런 차량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차량에 딱 탔는데 HUD가 없는 건 그렇다 칩시다. 500만 원 차이가 나니까요. HUD는 없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운전하면서 사실 가장 많이 시야에 들어오는 곳 중 하나가 이 크래시 패드, A필러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A필러까지도 그렇다 치자고요. 그래 뭐 독일산 직물인가? 그래 뭐 직물은 그렇다 쳐. 크래시 패드가 그 우리 베뉴 같은 데서 아니면은 저기 소나타 택시 타면은 볼 수 있는 그 우레탄이죠. 네, 이게 좀 광이 좀 살짝 없다 뿐이지 여기에 광 한번 매겨놓으면 딱 그 택시의 대시보드 크래시 패드, 네, 딱 그 느낌이고 손으로 만져도 네, 딱 그 느낌이에요. 520D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 녀석도 원래는 이런 우레탄이 나오다가 20년식 7월 출고분부터는 이 크래시 패드가 천연 가죽이 올라가거든요. 500만 원 차이기는 하지만 우레탄이라서 조금 이게 기분이 안 좋고 HUD 없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핸들을 텔레스코픽을 좀 조절하려고 보니까 수동이다. 수동이다. 그렇다. 사람은 기계보다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하면 된다. 그리고 500만 원도 아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시트에 있습니다. 시트 자체, 뭐 이 가죽 컬러 자체가 520D 같은 경우에는 그 브라운 컬러가 선택이 가능한 반면에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블랙 시트만 선택이 가능한데 가죽 재질 자체도 조금 살짝 너 A6 샀어? 라고 하면서 옆자리에 사람이 만약에 탄다라고 했을 때 이 가죽 시트의 재질이 조금 좀 민망한 수준이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 시트의 허벅지 리텐션의 이 길이 조절이 안 된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짧아요. 저는 짧기 때문에 이게 뭐 길이 조절이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어차피 다른 차를 타더라도 다 그냥 줄이고 앉거든요. 자, 그런데 감독님 이 상태 그대로 앉으세요. 자, 다리 한번 쭉 펴주시죠. 자, 허벅지 끝이 지금 여기 있죠. 무릎이 여기 있습니다. 허벅지가 지금 이만큼이 남아요. 이만큼이. 자, 됐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네, 방금 보셨듯이 지금 저희 감독님 키가 뭐 182? 평균 신장이 182 정도 되잖아요, 요즘에. 그런 상황에 이거는 무슨 차를 지금 난쟁이 에디션도 아니고 이게 이거 뭐 윤석로 에디션인가? 이거는 좀 너무한 것 같다. 제가 지금 이 차에 앉았을 때도 살짝 앞으로 한 1, 2cm는 좀 더 나왔으면 하는 좀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했다. 그 20년식 7월부터 나오는 이번 달부터 나오는 520D 같은 경우에는 가죽 시트가 뭐 컬러 선택이 가능한 거는 번외로 치고 일단 전체 다 나파 가죽 시트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이기는 하나 500만 원 차이가 난다. 네, 500만 원. 네,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정도 급 타고 다니면 혼자만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옆자리에 사람도 타고 뒷자리에 사람도 타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물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같이 패밀리카로서 사용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520D 깡통 럭셔리 모델에는 그 4존 에어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얘가 지금 완전 깡통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뒷자리까지 양쪽으로 독립해서 에어컨을 컨트롤할 수 있는 4존 에어컨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가 500만 원이나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네, 이 4존 에어컨이 들어가 있다는 거 분명히 칭찬해줘야 마땅할 부분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패밀리카로 사용을 해야 되는 차량의 수납 공간이 도대체 이게 뭐냐. 사실 BMW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쪽에 컵홀더 2개가 있고, 그리고 그 컵홀더 안쪽으로 아주 작지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카드고 이어팟이고 담배고 지갑이고 이런 것들을 던져 넣을 수 있죠. 컵홀더가 2개가 꽉 찼다, 혹은 컵홀더에 휴대폰이랑 이런 것들을 막 놨어, 여기 공기청정기도 꼽아놓고 그랬을 때 테이크아웃 커피컵 한 잔 정도는 도어에 있는 컵홀더에라도 꽂을 수 있다. 뭐 스타벅스를 기준으로 벤티 사이즈까지도 도어에 있는 컵홀더에 꽂힌다. 그런데 이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도어 쪽 수납이 일로 들어가는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좁아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좁고 문을 닫았을 때
이 각도도 안 맞아. 그래서 이 공간, 지금 여기를 컵홀더라고 만들어 놓긴 했는데 정말 그 우리 500mm 짜리 3다수 하나 꼽는 거 외에는 컵홀더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할 뿐 아니라 이 옆쪽에 이 공간 있죠, 이게 나름대로는 깊은데 여기를 이렇게 막아놓고 들어가는 공간 자체도 굉장히 좁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뭐를 편하게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이 센터 콘솔 박스 같은 경우에도 나름 넓어 보입니다. 나름 뚜껑은 넓어 보여서 열면 뻥치고 뎁스가 요만해요. 이만합니다. 요만해요. 심지어 뎁스가 이만한데 이만한 뎁스의 대부분의 면적을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가 채우고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해야 된다. 없다고. 뭐 BMW의 콘솔 박스와 뭐 비교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5배 정도는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문 좀 닫을게요. 스탑앤고가 작동해서 시동이 다시 켜질 때 그 진동이 맨 처음 냉간시에 시동을 걸 때보다 한 5배에서 10배 정도는 심해요. 이게 거의 여러분들 그 냉간시에 포터 시동 걸면은 이렇게 부르르 떨면서 시동이 걸리거든요. 아니면 그 왜 머슬카들 왜 시동 걸면은 이렇게 엔진이 좌우로 떨면서 그 차 자체가 이렇게 좌우로 비틀리면서 시동이 걸리고 그런단 말이죠. 거의 그 정도로 차가 좌우로 떨면서 시동이 걸려요. 자, 이게 특히나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차는 디젤차 아닙니까? 디젤차. 정차 시에 이 디젤 엔진의 진동과 소음이 지속적으로 안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A6에 들어가 있는 이 EA288 엔진, 이 엔진의 진동과 소음은 5시리즈의 저 4기통 디젤 엔진보다 한참 더 시끄럽고 진동도 많단 말이죠. 이 부분, 이 스탑앤고를 만약에 평상시에 적극적으로 좀 사용하시는 고객님이다, 시청자분이시다 라고 하시면은 이 차량을 구매 고려하실 때 이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좋을 것 같고, 불가피하게 디젤을 사용하셔야 된다, 디젤 타셔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스탑앤고가 작동될 때 이 진동, 네, 이거 반드시 꼭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햅틱 반응이 들어가 있는, 햅틱 기능이 들어가 있는 메인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와 이제 공조 장치 디스플레이,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요즘에 뭐 그런 말들 많잖아요. 아무리 뭐 최첨단이다 뭐다 하지만 이렇게 좀 중요한 버튼들, 좀 자주 사용하는 버튼들까지 이렇게 다 디스플레이 터치로 만들어 놓으면 너무 사용하기 불편하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아우디의 터치식 공조 디스플레이와 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깔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이 햅틱 반응이, 예전에 제가 아우디 A8을 리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누른다고 해서 실제로 절대 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눌렀을 때 이 오는 반응이 현대차가 사용하는 그 진짜 누르면은 눌렀더니 얘가 부르르 떠네, 이 느낌이 아니라 정말 누르면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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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이 촉감에 버튼이 눌리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사실 뭐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거 싫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너무나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좀 넘어가기 이전에 제가 아까 시트를 뭐 뒤지게 욕했는데, 이 아우디와 푸조의 좀 그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아우디와 푸조의 시그니처와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앞자리에도 ISO 픽스가 있다. 앞자리에도 사실 뭐 앞자리에 ISO 픽스가 있으면은 거기다가 애기를 태우고 다니면 사고 났을 때 애가 뭐 다치고 에어백이 터져가지고 뭐 어떻게 되고 뭐 그럴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얘네가 바보도 아니고 앞자리에 ISO 픽스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앞자리에 카시트 걸면 자동으로 이쪽에 사고 났을 때 에어백 안 터지도록 시스템 다 꺼지고요, 안전하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뒷자리에 ISO 픽스가 있어서 엄마 혼자 운전을 하고 다닐 때 뒷자리에 아이를 태우고 혼자 운전을 한다, 아이가 자꾸 울고 막 난리치고 뭐 제가 좀 잘 자고 있는지, 뭘 싸진 않았는지, 뭐 울고 있진 않는지, 이런 것들 신경 쓰여서 자꾸 뭐 뒤에 뭐 우쭈쭈 하면서 운전하면서 뒤를 신경 쓰는, 이런 운전하면서 위험한 행위로 인해서 사고 날 확률이 올라가는 것보다 애초에 애기를 옆자리에 놓고 애기가 엄마 얼굴을 보면서 운전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해서 애초에 아이를 케어할 때 운전을 하면서도 좀 편하게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사고 났을 때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고가 날 위험을 좀 내려주지 않을까 라는 전 그런 생각도 또 하기 때문에 앞자리에 ISO 픽스가 있다는 걸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A6의 앞자리 ISO 픽스 거리가 있다. 자, 넘어가기 이전에 이왕 저희가 뭐 디젤 엔진 뭐 이 차가 소음 진동이 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두 차 다 시동을 걸고 스피커로 제가 동일한 환경에서 어느 정도 음량 차이가 나는지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BMW로 갈아타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 자, 이제 아이들링 상태에서 디젤 소음을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런 소리가 동일한 환경에서 520D 자, 방금 들어보신 것처럼 그냥 아이들링 시나 정차 시의 RPM을 빵빵빵 뛰어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진동 소음이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운전을 하고 다닐 때 들어오는 진동과 소음은 한 차원 또 다르게 A6가 훨씬 시끄럽다, 그리고 훨씬 진동이 심하게 들어온다. 이게 굳이 디젤 엔진을 가지고 꼭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 사실 6기통 디젤 엔진 중에서는 벤츠가 지금 저는 넘버 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4기통, 이 4기통 디젤에서만큼은 진짜 이 BM이 좀 압도적이지 않나, 네, 뭐 그런 생각이 또 한 번 듭니다. 자, 이제 뭐 BMW로 옮겨왔습니다.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스펙의 520D와 A6 40TDI 둘 다 깡통, 지금 현재 구매하실 수 있는 버전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BMW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트 컬러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파 가죽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물론 500만원이 더 비싸요. 500만원이 더 비싸지만 뭐 이런 나파 가죽 시트, 그리고 하만 카돈 오디오, 그리고 뭐 크래시 패드가 가죽이라는 거, HUD가 있다는 거, 저 시트 허벅지 리텐셔너가 길이가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 이 시트 컬러가 이렇게 좀 화사하다라는 거는 진짜 정말 그 차 사이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차급이 정말 한 단계 올라가는 것 같은, 네, 그런 좀 감성적인 느낌을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뒷자리 시트 공간이 뭐가 더 넓어 뭐 어째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절대 이 차량의 외형 사이즈만 놓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XM3가 그랬었죠. 지금 이 뒷자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앞자리는 사실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이 뒷자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시트, 이 바닥 면적의 시트 폭 자체가 무려 7cm가 차이 나요. 지금 얘가 137, 엉덩이 면적 전체가, 저 녀석이 지금 130이에요 130. 자, 7cm 차이가 뭐 손으로만 따졌을 때는 뭐 한 요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막상 뒷자리에 앉았을 때 이 7cm, 시트폭 7cm 차이는 굉장히 큰 체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이 엉덩이 면적, 엉덩이가 닿는 면적이 얼마나 넓냐,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재는 게 아니고, 네, 여기는 어차피 여기는 엉덩이가 안 닿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잽니다. 아우디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쟀어요. 여기서부터 쟀을 때, 엉덩이가 실제로 닿는 여기서부터 쟀을 때 요 라인부터 요 끝까지가 지금 이 녀석이 51cm고, 그리고 아우디가 46cm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200cm에서 5cm 차이 난다 그러면 큰 차이가 아닐 수 있겠지만, 이렇게 엉덩이가 닿는 면적, 실제로 사람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5cm나 차이가 난다라는 거. 이 부분도 사실 뒷자리 공간에 있어서도,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5 시리즈는 뒷자리가 좁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막상 재보니까 A6의 시트가 더 좁다. 그리고 뒷자리 시트를 얘기할 때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이 바닥부터 시트의 허벅지를 지지해주는 이 포인트까지의 이 높이는 아우디가 1cm가 더 높네요. 36cm가 나오고 아우디가, 얘는 35인데 사실 이 엉덩이가 닿는 면적 자체가 이미 5cm 정도나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이 앉았을 때 착좌감, 사람이 몸으로 느끼는 이 편안함은 이 BMW가 확실히 좀 더 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네, 뭐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 뭐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아우디한테 조금 기대한 바가 있었어요. 아우디라는 브랜드라기보다도 아우디 코리아에 기본적으로 좀 기대한 바가 있었습니다. 왜냐, 정말 오랫동안 쌓아왔던 그 프리미엄이라는 이미지, 한때는 5 시리즈 E 클래스를 압도할 정도로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정말 이쁜 디자인과 괜찮은 옵션과 이런 공간, 거기에 추가로 괜찮은 가격까지 해서 정말 인기 절정의 세단이었는데, 디젤 게이트를 맞으면서 사실 이 브랜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안 좋아졌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만 안 좋아졌을 뿐이지 그 차의 상품성이 어디 가겠어? 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우디가 원래 저런 좋은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차를 판매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디젤 게이트 이후에는 코리아에서 와 정말 더 얼마나 괜찮은 옵션으로 저 이쁜 차를 가지고 들어와서 판매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저의 기대가 좀 산산조각 나는 그런 경험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저는 저 차량을 주변에서 만약에 사신다라고 하면은 말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만약에 또치 감독님이 지금 이제 5 시리즈를 타고 계신데 이번에 나 A6로 좀 바꿔볼까 하면은 저는 정말 바지끄레기를 붙잡고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저는 말릴 것 같다. 감독님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좀 질리더라도 또 한 번 5 시리즈로 바꾸시는 한이 있더라도 A6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뭐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고 A6를 그래도 좀 개인적인 취향 때문에 나는 저 디자인 자체가 너무 이쁘고 어차피 옵션 많이 들어간 거 살 거야 그러면은 절대로 디젤은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젤은 반드시 좀 피해 주시고 저 EA288 엔진이 그 디젤 게이트 때 분명히 문제가 많았던 엔진인데 저 엔진의 후속 엔진은 이미 발표가 됐어요. EA288 에버라고. 그런데 지금 저 차에는 그 에버 엔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문제가 있었던 엔진을 어떻게든 좀 보완을 해서 좀 다시 한번 출시를 한 것 같은데 엔진 자체가 원래 에미션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엔진을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든 다 틀어막는 바람에 저런 좀 진동과 소음이 생긴 게 아닐까.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행을 할 때 그 소음이 한껏 더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잘 판단하셔서 차량 구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